함수의 수렴과 발산. 첫 번째, x 화살표 A, x 화살표 A의 1대의 함수의 수렴. 일단 x 화살표 A라고 하는 표현이 제일 먼저 나왔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그 뜻이 1번에 섞여 있어요. 읽어보면 함수 fx에서 여기서부터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그 다음에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요게 요 화살표의 의미야. 두 가지 의미가 섞여 있는 거지. 첫 번째, x는 a가 아니다. x는 a가 아니다. 두 번째, x는 근데 a는 아닌데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x는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약간 진행형 같은 느낌이죠. x는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 한없이 가까워진다의 의미를 또 설명해 줘야 되는데, 일단은 x는 a는 아닌데 x에 한없이 가까워. 그거를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 약간 진행형 같은 의미로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x는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부분을 좀 볼게요. 수직선에서 어딘가에 이렇게 a가 있어. x도 어딘가에 있겠지, 그치? 근데 여기는 아니야. x는 a가 아니다라고 돼 있으니까 x는 여기는 아니야. 약간 왼쪽에 이렇게 x가 있거나 아니면 a보다 약간 오른쪽에 x가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x가 a보다 왼쪽 또는 a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이 간격이라는 게 생기겠죠. 간격, 거리. x와 a 사이에 거리가 생길 거예요. 이 거리가 한없이 작아진다. 비슷한 말이지.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x가 여기 있는 것보다는 한 절반쯤, 여기 있는 게 a에 더 가까운 거고 훨씬 더 절반쯤, 여기 있는 게 a에 더 가깝겠죠. 또 이쪽도 마찬가지. 여기 있는 것보다는 여기 있는 게 더 가까운 거고 여기 있는 게 더 가깝겠지. 그치? 여기가 a가 되는 거니까. 이걸 확대한 다음에 또 세분해서 쪼개서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그러면 한없이라는 건 무슨 소리냐? 수학적으로 약간 애매할 수 있는데 이런 뜻이야. 우리가, 내가 또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숫자, 생각해낼 수 있는 아주 작은 숫자, 그 작은 숫자보다도 더 작다라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더 작은데 끝이 아니고 작아진다, 가까워진다, 더 작아지는 상태인데 더 작은데 더 작아지는 것보다 더 작아지고 있다는 거야. 약간 진행형으로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쉬워져.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아무리 작은 숫자가 있어도 그 숫자보다 요 둘 사이의 간격 또는 이쪽에 있는 요 둘 사이의 간격, x와 a 사이의 간격이 훨씬 더 작고 지금 점점 더 작아지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어려운 말로 극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요렇다. 단편적으로 두 가지를 잘 생각해 보면 되는데, 첫 번째, x는 a가 아니다. x는 a가 아니다. x는 a가 아닌 거야. 두 번째, x는 a에 한없이 가까워져. 그러니까 둘 사이의 차이가 너무란 말을 아무리 많이 붙여도 부족하지 않죠. 그래서 실제로는 x나 a나 거의 같은 거나 마찬가지. 약간 좀 상반된 표현인 거지. 아니면 아닌 거고 인 거면 인 건데, 아니면서도 인 거나 마찬가지다. 의미상으로는 아닌데 실제로 계산상으로는 같은 거나 마찬가지다. 왜? 그 차이가 너무너무 작기 때문에. 요 둘 사이의 미묘한 차이를 잘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함수 fx에서 x의 값이 a가 분명히 아니라고 되어 있어. x는 무조건 아닌 거야. 근데 이거는 의미상으로 아닌 거야.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값이 일정한 값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그러니까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데 이 fx라고 하는 함수는 또 다른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어. 이것도 마찬가지 되는 거야. fx 화살표 알파라고 돼 있죠. 근데 요거는 x 화살표 a에서는 x가 알파 a가 아니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데 fx 화살표 알파에서는 fx가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져도 되고요.
사실은 fx가 알파가 돼도 돼요. 그 밑에 있는 2번에 상수함수에서 얘 나와 있는 건데 그거는 이때 한번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할 거고요. fx가 어떤 특정한 숫자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거나 알파가 되면 그러면 뭐라고 하느냐? fx는 알파에 수렴한다. 여기 나왔죠? 수렴. 수렴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 다음에 이 알파라고 하는 값을 또 뭐라고 부르냐? 이때 알파를 x는 a에서 함수 fx의 극한값 또는 줄여서 그냥 극한이라고도 부릅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x 화살표 a였을 때 x 화살표 a였을 때 fx 화살표 알파가 되면 그러면 이 fx라는 함수는 x는 a에서 극한값 알파라는 걸 갖는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이랬을 때 보통 이 함수는 x는 a에서 수렴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수렴한다. 극한값이 있다. 극한값 존재한다. 극한값이 존재한다.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뭐 알파라고 되죠. 여기서는 이 두 가지 표현은 실제로는 같은 말인데 그냥 무턱대고 함수는 수렴해요. 함수는 극한값 존재해요가 아니고 특정한 값 x는 a에서 여기는 는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의미는 이거예요. x 화살표 a에 대해서 fx 화살표 알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읽을 때는 x는 a에서라고 해요. 근데 극한에서는 화살표를 의미한다라는 얘기예요. x는 a에서 수렴한다. x는 a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 두 가지 표현이 실제로 같은 말이고 그걸 간단하게 기호로는 보통 두 가지로 많이 나타내는데 x 화살표 a에 대해서 fx는 알파가 된다. 이렇게는 나타내고 두 번째,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두 번째 걸 훨씬 더 많이 씁니다. lim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읽을 때는 리미트라고 읽습니다. 리미트. 요 밑에다가 요거를 써요. x 화살표 a라고 써요. 요 뒤에다가 요 fx를 써. 시그마랑 좀 비슷하지? 근데 위에는 없어. 그 다음에 는 알파라고 해요. 근데 이제 표현 자체가 여기에 는이 있다 보니까 fx는 알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의미는 그게 아니다. fx 화살표 알파였을 때 이거는 알파라고 쓰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랑 똑같은 의미로 이렇게 표현한다. 근데 요 는에 대해서 너무 이제 강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fx는 알파가 되는 거네 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리미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졌을 때 fx는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잘 모르는 말들을 처음 배우는 거고 의미도 처음 들어보는 거 이러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문제를 어떻게 풀어?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 문제를 푸는 거는 약간 어떤 의미에서는 의미보다는 계산에 가깝기 때문에 그거는 또 다른 문제들을 풀면서 설명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이 화살표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된다. x 화살표 a 의미 자체는 반드시 알아둬야 돼. x는 a가 아니다라고 희한하게도 x는 a가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고 두 번째로 x는 a나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해서 x가 a라는 뜻은 아니야. 원래는 아니라고 분명히 했어. x는 a나 마찬가지다. 왜 그런 거냐? 너무 x와 a는 가깝기 때문에 그 간격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x는 a에 가깝다. x는 a나 마찬가지다 라고 계산을 보통 한다. 두 번째, x 화살표 a에 대해서 fx가 똑같은 의미로 화살표 알파가 되면 이 알파를 보통 x는 a에서의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말과 처음 타이틀에 있는 함수의 수렴이라고 하는 말이 같은 말이다.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는 특정한 숫자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그거를 보통 요렇게 또는 이렇게 나타낸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첫 번째 x 화살표 a일 때의 함수의 수렴에 대해서 아주 대략적으로 아주 개념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래프에 대한 설명만 조금 더 하고 영상은 마칠게요.
이렇게 x축이 y축이 있을 때 x축, y축이 있어. 여기 원점이야. 그 옆에 보면 함수의 그래프가 있어서 우리는 거꾸로 이렇게 내려오는 감소하는 형태의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y는 fx라고 하는 게 있다고 칩시다. fx라고 하는 게 있다고 칩시다. 어딘가에 a가 있어요. 이렇게 a. 그러면 그 a에 대한 함수값이 이렇게 있었겠죠. 이렇게요. 그 함수값을 알파라고 해볼게요. 자, x 화살표 a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다.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런 의미라 그랬었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x는 a보다 약간 왼쪽에 있는 거야. 또는 약간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어. 약간 왼쪽이나 약간 오른쪽에 있어. x가 a가 되는 건 아닌 거니까. 그러면 약간 왼쪽에 있다라고 하면 함수값이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돼서 이 알파보다 약간 위쪽에 있는 함수값을 가져요. 또는 x가 a보다 약간 오른쪽에 있다라고 하면 이 그래프가 감소하는 형태다 보니까 함수값이 이렇게 돼서 약간 알파보다 약간 아래쪽에 함수값이 위치하게 되는 거지, 그지? x에 대한 함수값이 x 화살표 a에 대해서 이 부분을 약간 확대해 볼까? 확대를 해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 함수값이라고 하는 나중에 알파가 되는 요점이 존재하고 약간 왼쪽에서 위로 올라갔던 요렇게 x에 대한 함수값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약간 오른쪽에 있는 이쪽에서 요렇게 함수값이 두 개가 존재하게 되는 거야. 요 세 선을 뭐 이 흰 선은 내가 빼먹었는데 요 그림을 약간 확대한 거란 말이야. 근데 x는 어떻다 그랬어? x 화살표의 의미 자체가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고 했잖아. 근데 실제로 이거는 여기가 a고 x고 x니까 우리가 확대해서 그렇긴 하지만 간격이 굉장히 넓어 보이죠. 그죠? x가 실제로는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이렇게 더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해서 요렇게 함수값이 알파에 조금 더 가까워져요. 원래 이 처음에 이 노란색 같은 경우는 좀 더 위에 있었는데 알파보다 좀 한참 위에 있었는데 요 사이를 반 잘라서 더 가까워지는 상태에서는 알파하고 간격이 조금 더 줄어들죠. 그럼 오른쪽도 마찬가지야. 요 알파하고 x 사이에 더 가까운 x에 대해서는 요렇게 함수값이 만들어지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겠죠? 이 부분을 확대해서 또 처리하다 보면 이 빨간색 함수값들이 점점 알파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x가 a에 가까워지면 fx는 알파에 가까워진다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학생들은 물어보겠죠. 아니 이게 함수값하고 별 차이가 없네요 라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극한값이 함수값과 실제로는 별 차이가 없어. 문제는 차이가 있는 경우가 시험에는 더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거를 다음 시간에 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끝.